네, 효율적인 은퇴 설계 전략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인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은퇴 설계 프로세스하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이제 프로세스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측면에서 재무 설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 설계 프로세스는 뭐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재무 설계 프로세스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1단계가 뭐냐면 은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저희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학문은 모든 학문을 이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철학이 있으면 나머지 이론들을 한꺼번에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은퇴에 대한 개념, 은퇴에 대한 준비, 은퇴에 대한 기대치가 모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은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은퇴하고 어떻게 살고 싶어, 이때 은퇴 생활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은퇴해서 요거는 꼭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해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걸 저희가 이제 필요자금 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요자금 산정 단계에서는 크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비죠. 생활비는 기본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생활비,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생활비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건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뭐 애경사비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 가족 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애사나 경사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자녀들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뭐 경사나 애사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 별도로 추가가 되는 변수들이에요. 이런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별도로 여러분이 필요자금으로 산정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의료비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통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의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생활비, 애경사비, 그 다음에 의료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이거를 저희가 월 단위로도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필요한 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이라든지 뭐 생일 같은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환갑이나 뭐 진갑 같은 뭐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 단위의 어떤 계획도 같이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자금을 먼저 산정해요. 그럼 필요자금까지 정해졌으니까 3단계 가서 뭘 하실 거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뭐야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걸 저희가 준비자금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준비자금의 가장 대표가 저희가 3층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1층 보장,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특수주격이신 경우에는 뭐 공무원, 선생님, 군인이신 분들은 별도의 연금 제도가 있죠. 이런 이제 1층 보장이 얼마 정도 수급이 되는지. 두 번째, 기업연금을 가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층 보장, 기업연금은 어느 정도 수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인이 준비하신 개인연금 같은 3층 보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쨌든 제가 미리 준비한 연금에서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타 뭐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하나 사서 여기서 임대료가 나온다든지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가입해서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 자금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단계로 가면 뭐가 나올 거냐면 얼마가 필요한지가 계산됐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가 계산이 됐으면 뭐가 계산되겠어요? 부족자금이라는 계산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300만 원까지는 나오겠다. 그러면 20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준비자금이 없는 거죠. 부족자금이 없는 거죠. 저희가 준비자금이 너무 많이 준비가 돼서 필요자금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자금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대부분은 이제 부족자금이 나올 텐데 이 필요자금과 준비자금과의 차이를 저희가 부족자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4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목표도 설정이 됐고 필요자금, 준비자금, 부족자금 계산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 부족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이제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는 효율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도 수립하고요. 부족자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은퇴 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상품으로 준비할지 상품도 선정을 하고요. 만약에 비재무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비재무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나는 늙어서 뭐 이렇게 살고 싶어
취미 생활을 갖고 싶어, 뭐 이렇게 뭐 재취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 이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늙어서 카페를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럼 바리스타 자격을 딴다든지, 나는 뭐 제과점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파티세 자격을 딴다든지, 이런 비재무적인 준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지라고 하는 큰 마스터 플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이제 5단계가 되겠고요. 6단계가 뭐냐면 수립한 전략을 은퇴 개시 시점까지 준비하시는 단계죠. 저희가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실행하는 단계. 금융상품 가입을 해야 되면 가입을 하고, 만약에 아까처럼 뭐 뭘 배워야 되면 배우고, 이게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7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은퇴 개시 시점까지 기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경제 상황도 바뀔 거고 사회 환경도 바뀔 거고 개인들이 처한 상황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계획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마지막 7단계 모니터링에서 진행되는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재무 설계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 설계도 뭐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시를 거듭하면서 저와 같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실 거라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은퇴 설계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프로세스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거죠. 저희가 장을 볼 때 가서 충동 구매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뭐 해요? 미리 나는 시장에 가서 뭐 사야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재무설계 차원에서는 예산이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은퇴 설계에서는 돈뿐만이 아니라 돈 이외의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좀 미리 해보자는 거죠. 준비하시기 전에. 체크 항목을 제가 이제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상 은퇴 기간을 계산하셔야 되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성별로 예상 기대 수명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몇 살까지 살 건지를 알아야, 물론 뭐 평균이기 때문에 더 사시는 분도 있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이제 예상 기대 기간, 예상 이제 은퇴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빠른 통계가 이제 2014년이죠. 2014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남자는 79.0세. 여자는 85.5세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 예상 은퇴 소득을 계산하셔야 돼요. 은퇴 소득을 계산할 때 저희가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내 그 평상시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느냐라는 걸 저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평상시에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이런 어떤 그 소득 대체율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다층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면 다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죠. 재취업을 하시든 뭐 창업을 하시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투자한 곳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나오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자산이 있으셔서 빌려주고 임대소득,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이 될 텐데 임대소득 있으시면 좋겠고요. 연금 많이 드셔서 연금 소득 나오시면 좋겠고요. 자제분들이 성공하셔서 자제분들이 용돈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소득은 다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단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부채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채를 가져갈 때가 있죠. 특히 뭐 주택 마련에 관련된 부채들은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60대 이후에 예상되는 부채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이 이 규모가 또는 뭐 월 상환액이 내가 노후 생활하는데 적정한지, 이런 적정성 같은 것들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상환 계획, 예를 들면 내가 노후 생활하면서 부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갚을 건지라고 하는 상환 계획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상 필요 비용이죠. 필요 비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비 이외에 굵직한 것들, 아까 저희가 크레바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녀 교육 자금, 자녀 결혼 자금, 뭐 은퇴 생활 자금, 의료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해서 필요 비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예상 준비 자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3층 보장 연금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융 상품은 어느 정도 있는지, 특히 우리가 이제 의료비 같은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의료비를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보다는 작은 보험료로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현황이라든지 이런 이제 준비 상황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뭘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연금을 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돼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뭐 투자 수익을 얼마로 할 건지, 부동산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가격 상승률이나 뭐 소득에 대한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격에 대한 어떤 소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씩 좀 챙겨보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해야지라는 거를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리스크가 있죠. 은퇴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5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5대 리스크를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스크는 이제 장수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언제까지 살 것 같아. 그래서 몇 년치에 대한 생활비, 다양한 비용들을 추정했는데 생각보다 그 이상 생존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내가 예상한 기간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이게 첫 번째 장수 리스크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이죠. 연금 중에서도 뭐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이제 구축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가 상승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액으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20년 전에 내가 받던 월 100만 원하고 20년 이후에 받는 100만 원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가 상승률을 좀 커버할 수 있을까? 물가 상승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유동성 리스크죠. 예를 들어 제가 유동성이 약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일 텐데 이런 유동성이 약한 자산으로만 보유했을 때는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도 대비가 좀 필요하시고, 인출 리스크, 내가 필요할 때 꺼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하거나 이러면 손실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인출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산 배분, 지나치게 욕심을 내셔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만 집중하신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셔서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나한테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이제 은퇴 전에 하셔야 되는 이제 필수적인 작업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 프로세스별로 은퇴 설계를 준비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